저는 이제 3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한 자바 풀스택 빅데이터 과정 AI 융합 개발자 양성 과정 8회차 발표자 민윤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 주제가 중소기업 경기 전망 예측 프로젝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으면은 딥러닝 프로젝트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웹개발도 녹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기획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녹여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받아도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저희 PPT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및 방법, 결과, 데이터 수집 및 모델 생성, 자체 평가 의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냥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나라에서 좀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ESG 경영인데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ESG 경영을 이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ESG 경영과 저희의 이제 주제가 중소기업 경기 전망 예측이었잖아요. 이 둘을 묶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로 녹여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려보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이념으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표를 보면은 뭐 요구 기준 공개 여부 제공은 하고 있으나 뭐 요구 거래처 지원 수준 지원 사양 전혀 없음.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라 국내 기업도 이제 점점 필요성을 인지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인력이나 지원 과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고민을 했냐면은 이제 왼쪽에 화면이 실제 저희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화면인데,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당신네 기업의 성장 예측치를 이제 AI 분석과 합쳐가지고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에 대한 전략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녹여내가지고 이 앞에 두 개 토픽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사이트를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 CSS, JS, IJS 그냥 많이 쓰는 거 썼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파치 통계 서버까지 해서 구현을 했고 이제 DB나 API 기 같은 경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그마, 뭐 슬랙, 기터브,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윤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열기 설계, 뭐 기획 관련 문서 작성, 데이터 수집 딥러닝 모델 생성, 마이겹 솔루션, 뭐 AWS 배포 등등. 그리고 강도경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를 잘 다루는 팀원이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이제 백엔드적인 부분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강정빈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API를 본인이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프로젝트 녹여내는데 노력을 했고요. 문정은 팀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박명찬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저희 형상 관리를 중심을 잡고 프로젝트가 잘 합쳐질 수 있게 해주셨으며 그 위에도 이제 여러 API도 구현을 했고 왕주열 팀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와 구독 관리 화면을 원수원 팀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과 마이 페이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기획을 이제 2주 기간을 잡고 기획을 하고 기획안 작성을 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DB 설계, 이후 서비스를 구축,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총 이제 소요 시간은 7주가 걸렸고요. 그걸 이제 WBS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WBS를 보시면은 이제 기획 기간은 2주를 잡고 설계와 개발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기획이 끝난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설계서가 끝나는 대로 프론트엔드는 화면 설계서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는 이제 HTML 기반 웹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다른 인원들은 설계를 시작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설계와 개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별로 뭐 차트면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차트, 뭐 솔루션 이런 식으로 화면 설계서를 기반으로 요구사항들을 나누고 설계할 인원, 그 진행도, 뭐 시작일, 뭐 종료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구사항 정해서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여질 이 플래너와 요구사항 정해서가 둘이 연동을 되게끔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다시 보시면은 요구사항 정해서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일, 종료일을 표기를 하고 그 각 기능에 대한 완료를 적어 놓으면은 이 플래너에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굳이 이제 간트 차트를 적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좋을 수 있게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했습니다. 화면 설계서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로 작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화면 설계서가 전부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가장 큰 그 사이트의 틀들을 기반으로 뭐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 차트를 기반, 메인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 기반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설계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E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이나 이제 위 상단을 보면은 관계가 없는 테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집어넣기 위한 그런 테이블로 사용되었고,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는 회원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맺은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수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가는 이제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는 상단에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면서 뉴스들이 출력되고 가운데는 이제 차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인데 게시판을 이제 추천 게시글 해가지고 간단하게 작은 게시판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받아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랭킹을 구현해가지고 어떤 차트를 제일 많이 봤는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 광고를 집어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고려를 했을 때 들어갈 광고 페이지 부분을 저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위에 헤더를 보시면은 차트와 마이 기업 솔루션 커뮤니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젝트의 제일 큰 핵심 기능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헤더에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아래 기능들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메인에 있는 그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만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종 상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원의 등급에 따라서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앞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생략을 할게요. 회원 가입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 뭐 닉네임, 이메일 이렇게 등등 입력하면은 중복 확인 저렇게 이제 그 잘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메일 인증번호 같은 경우에는 인증번호 전송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제 하단에 보다시피 이제 가입 인증 이메일인가 이렇게 날라오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 약관을 이제 동의하면은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죠. 로그인도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예,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원 정보에는 회원 정보 수정, 탈퇴, 로그아웃, 그 셀리드 기능들이 있고, 나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게시판에서 내가 썼던 글들, 내가 썼던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구독 관리에서 이제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보시면은 이제 회원 정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뭐 회원 탈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와 함께 탈퇴를 하면은 DB에서 이제 회원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따로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시게 되면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 뭐 Q&A 게시판, 공지사항 이렇게 그냥 태그를 구분을 해놨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그 글을 찾을 수 있게끔 검색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페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원하는 글을 쓰고 등록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글이 등록이 됩니다. 댓글도 마찬가지 기능이고요. 그래서 댓글을 적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 삭제, 추천 기능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글을 적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다시 목록 화면으로 갔을 때 이제 갱신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Q&A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게시판이랑 똑같은 기능인데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마찬가지 이제 공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만 적을 수 있게끔 저희가 회원을 이제 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두긴 했습니다. 이제 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구독제가 있어요. 회원이 있고 이제 결제를 하면은 구독된 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원 테이블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테스트 결제라 이제 테스트 결제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결제 화면을 이제 띄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결제 완료됐다고 화면에 뜨고 이제 자신의 회원은 그 등급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관리하고 게시판 관리, 그리고 구독자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관리 이렇게 세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아이디나 닉네임 이런 걸 원하는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회원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자 페이지. 그래서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자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는 이 체크박스가 생기게 돼요. 그 체크박스들을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리소스를 여기서는 이제 아끼면서 다른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버는,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타협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구독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가격과 회원을 이제 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꼭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어도 일반 로그인을 하게 된 회원이라면은 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로그인을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차트가 보여주면서 그 업종별로 이제 크게는 대분류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소분류로는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이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이제 원하는 차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은 위에 이제 카테고리 있다시피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 윗부분에 그리고 매출의 규모 분별, 성장 기업 부가가치, 성장세 이런 식으로 4개의 차트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적인 부분인데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과 코시스에 있는 국가 통계 포털 이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SBHI라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코시스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URL을 생성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JSON 방식을 선택을 하고 URL을 만들면은 이제 API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통계청에 있는 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을 데이터로 옮겨가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데이터 수집을 했고 이제 SBH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약자가 스몰 비즈니스 헬티 인덱스라는 약자예요. 중소기업의 경기 건강 지수.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기업에 보내는 그 설문지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매우 좋음,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설문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제출을 하면은 그 업종에 대한 평균들이 이제 SBHI 지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BHI 지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00 사이에 일반적인 점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초과하면은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100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 경기보다 낮아지는 그런 지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신경망 구조를 보면은 이제 LSTM이라는 신경망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보통 주로 사용되는 모델링인데, RNN이랑 다르게 LSTM만의 장점은 이제 장단기 기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설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제 저희 아까 차트를 보셨을 때 보면 이게 연 단위로 흐름이 되게 일정했어요. 그 결과치가. 그래가지고 2022년이나 2010년이나 그 데이터는 둘 다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장기 기억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스테이트라고 아래에 조금 저 복잡한 저 큰 사각형 안에 엄청 좀 복잡한 가닥들이 있는데, 그 아래 주황색 사각형들이 이제 셀 스테이트고, 저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레이어와 그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가지고 어떤 것을 입력받을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이제 은닉층으로 보내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떤 기억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기억을 갖고 올지, 그것들을 다음 스텝으로 보내면서 학습을 할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 세트가 72개, 테스트 세트가 24개, 100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학습을 하다가 이제 콜백 함수를 재밌게 줘봤는데요. 이제 콜백 함수에서 그 학습률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초반에는 엄청 딥하게 하고, 이제 점점 에포크가 지날수록 학습률을 낮추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높게 잡은 거는 발생하길 기대하는 마음에, 이후에는 점점 작게 하되, 그래도 비교적 높은 학습률로 한 것은 애초에 입력되는 파라미터가 SPHI 지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훌륭한 그 학습률 조정으로 인해 모델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구조를 전부 탐색을 하자, 그런 의도로 학습률을 높게 주되 아래와 같이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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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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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한 번만 내. 아, 이제 아, 됐다.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구조를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모델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F급별 모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측 데이터, 그리고 그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가 이제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F급별로 확인을 했을 때, 그, 첫 F급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과접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모델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모델링 한 적이 처음인데, 오히려 그 어느 정도 과적 합이 일어난 그 도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FK 50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균치를 맞춘 나머지 이제 굴곡이 작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좀 과적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급별로 이제
MAR, RMSE,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와 평균 오차, 이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에포크가 200단계일 때가 제일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대. 어차피 모델을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파형을 적당히 타입을 봐보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그 에포크별로 트레인 로스와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둘을 봤을 때 한 300 부분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모델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에포크가 300일 때 모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을 한 모델을 이제 웹사이트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일기업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회원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설정을 해두고 이제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업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SBHI 기업에서 정부에서 기업을 위해 체크를 하라고 주는 그 설문지랑 동일하게 저희가 화면을 구성을 해가지고 설문을 받고요. 그 아래 이제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이제 SBHI 지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만드는 업종, 업계의 평균 SBHI 지수,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이 얻게 된 나의 기업의 SBHI 지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정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보정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그 선택한 1번, 2번 이 라디오 버튼을 제외한 이 가동률과 에러 요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붙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그 이제 AI가 예측한 SBHI 지수와 맞물려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정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정치를 이렇게 쭉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의견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이 사람이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딥러닝을 통해 나오겠구나라는 눈속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눈속임과 제 딥러닝과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낸, 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트가 나오게 되고, 아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ESG 경영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ESG 경영 기반, 그래서 당신의 기사에, 회사에 어떤 솔루션을 하면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BJ 쪽 같은 경우는 설문 내용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PPT고 저희 한번 이제 시험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룩해서 저희 네, 메인 화면 보고 한번 그 해주시겠어요? 이게 메인 화면이고 이게 네. 이게 이제 뉴스 헤드 이거 여기 메인 화면에 헤드라인을 누르면 그대로 그 기사 링크가 달려 있어서 링크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메인에 있는 차트에 이 각 차트별로 요소를 클릭하면 보고 빼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시키면 다시 볼 수 있고 대조업, 비대조업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천 게시글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도 메인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출근수가 많을수록 여기에 1, 2, 3, 4, 5등까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솔루션 분석 빈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랭크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비제조업 따로, 제조업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가보게 되면은 회원 가입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로그인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전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저 두 손으로 해야 돼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중복 확인을 눌렀을 때 중복된 아이디입니다 하고 다시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는 이렇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해서 파랗게 체크 표시가 뜨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닉네임 같은 경우도 이미 있는 닉네임은 이렇게 안 된다고 뜨고 중복 확인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사용 가능으로 뜨죠. 또 중복 확인을 눌러서 메일에 인증번호 전송을 하게 되면 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떠올게요. 인증번호도 네,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일치 틀렸을 경우에 불일치가 뜹니다. 네, 이름 적으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가 바로 뜨고요. 비밀번호 설정도 이 8자 이상 12자 이하로 설정을 해놨어요. 네, 일치, 적합 뜨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한 채로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동의해달라고 알림이 뜨죠. 그래서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어, 접속을 해보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로그인 해주세요라는 그 창이 없어지고 블러도 사라져서 다 볼 수 있는 깨끗한 화면이 나오죠. 이것도 앞에 메인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업종별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그래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별, 그래프별,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표기화 버튼을 누르면 없앴던 그래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솔루션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마이기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해야만 본인 기업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평가위원을 하고 계신 성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보시겠어요? 누군가 결제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이기업 솔루션 마이크 위치를 조정할게요. 네, 이제 마이기업 솔루션에 들어가면 아까 잠금이 해제돼서 이제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제이 조업으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저는 아까 발표했을 때 그 체크리스트 있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그거를 일단 대충 찍고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데이터에 비교해서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정상 등급입니다. 생산 수준은 감소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뭐 전월 대비 동일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은 뭐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결과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 게시판, Q&A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목이랑 제 그 닉네임도 이렇게 뜨죠.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글이 등록이 되고 여기 들어가 보면 추천하기 버튼도 있고요.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댓글도 등록을 하면 댓글 하나가 달렸죠. 이것도 추천하기를 누를 수 있고 이 추천 개수만큼 아까 메인 화면에서 보여줬던 게시판 추천 게시판 글로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를 하면 삭제도 가능하고 게시글 역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글이 보이죠? 또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쓴 글에만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관리자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고 하면 작성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회원 정보 수정 여기에서 회원 정보를 아까 회원 가입할 때처럼 수정할 수 있고요. 회원 탈퇴에 여기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탈퇴 사유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정보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고요. 나의 게시글 보기 하면 메로나로 쓴 글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댓글 보기는 댓글 아까 삭제해서 없네요. 네.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서 결제 정보나 내가 쓴 글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간이 오늘 아까 방금 구매해 주신 분으로 이렇게 다 잘 뜨고 있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서 이번에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등급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가서 원하는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에 네, 삭제돼서 어? 왜 삭제가 안 됐지? 삭제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 조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게시판 관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구독제 요금 변경도 여기 이렇게 다 가격이나 등급 같은 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제 저희 재택평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제가 팀장인데 사실 제가 저희 팀원들을 굉장히 많이 컴팩트하게 많이 쪼았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싫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쪼면서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해도 완성도가 그 생각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론 부족해서겠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렇게 다들 계속 좀 쌓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한번 그 자기평가를 이제 적어 봅시다 하니까 예, 적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어떤 이제 그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Q&A 할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에 기획이 있었습니다. 기획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그 개발하던 과정에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적용되는 부분과 이 세션에 저희가 구현한 부분과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를 다 제거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자기 기업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 화면에 가중치를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가중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셨는지, 뭐 아니면 어디 어떤 거를 보고서 참고를 했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얘기했지만 그 크게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수도 적었고 파라미터로 그 신뢰할 수 없는 SBCI 지수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들은 이게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딥러닝을 그 SBCI 모델을 딥러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딥러닝에서 나온 예측 결과하고 이제 실제 설문을 해서 나온 그 SBHI 지수의 그 점수하고 그 둘의 합산의 평균치를 일단 그 실제 이제 그 화면의 결과로 보여주게끔 해놨습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데이터 수가 그게 연도별로 나오고 뭐 비슷한 이유라서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더 많아지면 이게 정확도나 이런 게 올라갈 거라고 본인은 판단해 보시나요? 일단 데이터 수는 그 연도별로, 월별로 하나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8년치에서 이제 100개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이지만 이게 10,000개, 10만 개가 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1,000개가 있더라도 다른 파라미터들을 신뢰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데이터 개수로 해결될 문제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현 평가위원님께서 완성도를 높인다면 어느 부분을 반영하고 싶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솔루션 부분, 그 차트와 솔루션이 동시에 보여진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고 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거 같은 경우 만약에 완성도를 높인다면은 더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피드백이 아닌 정말로 이제 기업에게 마의 기업 솔루션이잖아요. 그 지금 그 페이지 이름이 정말로 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